자, 얘들아, 우리 How to build safe world. 이거 한번 보자. 자, 니네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 지금 또 학원이 또 집합 교육을 또 금지시켜서 급히 또 수업을 또 하게 됐어. 바로 지금도 뺄게. 바쁘니까. 자, 일단 상상을 한번 해보자. 매사추세츠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파이어니까 지금 화재 중에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화재에 휩싸여 있는 매사추세츠를 한번 상상해보자. 자, 글자 그대로 the entire state, 그러니까 그 전체 주죠. 매사추세츠 그 전체 주가 화염으로 뒤덮여 있어. 자, 얘는 뭐야? 삼키다라는 뜻인데, 자,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얘는 pp야, 그지? 화염으로 삼켜졌다는 뜻이야. 그냥 화염으로 삼켜진 이 전체 주, 즉 글자 그대로 매사 스위치 주를 한번 상상해보는 얘기야. 그죠? 자, 그것은 땅이 얼마나 많은 땅이 이미 레디스면 악화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레디스면 악화되는 것이죠. 자, 적어도 500만 에이크. 그죠? 어디? 산불. 어떤 산불입니까?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건. 미국의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죠? 미국의 서쪽에 있는 지역,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건의 산불로 이미 적어도 500만 에이크가 악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온도가 섭씨 100도가 넘어요. 그치? 섭씨예요. 독성이 있는 이 공기가 브랭크스니까 뒤덮다 뜻이죠. 그죠? 동사로 쓰입니다. 뒤덮다. 뭘 덮으죠? 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뒤덮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우리말로 정전이에요. 정전이 자, 가하다 뜻이죠. 그죠? 엄청난 지역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전이죠? 정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지역에. 그래서 수십 명이 이미 죽었죠. 뭐로부터? 그 화재, 그죠? 그 화재로부터 이미 죽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서부 해안 도시에 있는 이 공기질이, 자, 랭크는 순위가 매겨집니다. 즉 순위가 정해졌는데 최악의 순위로 매겨집니다. 자, 이 부분 그렇게 어역 좀 할게요. 최악의 순위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주관식 나갈지 모르지만 요거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주관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 지점에 있는 포틀랜드죠. 포틀랜드의 여러 지점에 있는 공기를 보니까 자, 거의 3배나 더 나빠요. 자, 건강상 나쁘다는 뜻이죠. 뭐보다 악명 높은, 그지? 자, 굉장히 악명 높은 오염된 도시, 즉 인도에 있는 뉴델리죠. 그죠? 그보다 더 악화되었다, 더 나빠졌다 뜻이죠. 그죠? 자, 이거 충분히 되죠, 그죠? 이거는. 자, 넘어갑니다. 자, 미국 서부에 붉은 하늘이, 그죠? 붉은 하늘을 본다. 붉은 이 하늘 뭡니까? 자, 장면들이죠. 자, 미국 서부에 이 붉은 하늘로 물들어 있는 장면들죠. 화양에 휩싸였다 뜻이겠죠. 이 장면들은 그들에게는 뭐야? 현실 같지 않는 어떤 퀄리티, 즉 공기질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이 퀄리티는 아마 공기질을 가리켜야죠. 그들에게
전혀 현실 같지 않는 이런 공기질을 갖고 있게 된다. 마치 그것들이 이 장면이 뭡니까? 다른 행성에서부터 온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 서부의 붉은 하늘의 장면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현실 같지 않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친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들은 이제 되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 장면들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장면들은 실제로 뭡니까? 다른 행성에부터 온 것 같아요. 다른 행성부터 온 것 같아요. 이때 컴은 뭐라고 할까요? 예를 가르쳐. 우리는 대동사라고 해요. 자, 그것들은 뭡니까? 미래의 자랑거리들이다. 실제로 뭡니까? 반어법이죠. 자랑거리가 아니죠. 미래에 갔을 때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 정도로 뭡니까? 엄청 심각했던 뜻이죠. 이 과제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반어법으로 써요. 그것들은 진짜 뭡니까? 미래의 자랑거리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이런 forest fire, 산불이죠. 그죠? 산불에 대한 물론 많은 이유가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라 근접한 거죠. 근접한. 그러면 이런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슷한 원인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폭죽, 그죠? fireworks. 그 다음 campfire. 그 다음 spark는 불꽃인데 불꽃이 뭡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길을 잃게 되어서 옆길로 샌 거죠. 그죠? 자, 옆길로 살짝 빠져나간 불꽃. 이런 것도 이제 산불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큰 원인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매우 확실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행동이죠. 그죠? 인간의 행동이 실제로 뭘 이끕니까? 기후 변화를 이끌었죠. 그럼 기후 변화를 이끌게 된 결국 누구 탓입니까? 인간의 행동 탓이다. 자,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 세계가 더 뜨거워지고 있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숲이 더 건조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갖다가 확신할 수 있어요. 뭐라고? 앞으로 더 악화될 거예요. 더 나빠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겠죠. 그죠? 자, drought는 가뭄이에요. 가뭄의 이 상태가 조건들이 더 악화될 거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뭐 이런 요소들, 온도, 그 다음 가뭄, 이런 요소들이 결합된 효과가 있겠죠. 그 결합된 효과가 multiply,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이 결합하니까 뭡니까? 이 효과가 더 커지게 되죠. 더 증가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캐스케이딩 뭡니까? 폭포와 같은 굉장히 영속적인. 폭포를 연상하시면 돼요. 나쁜 게 폭포처럼 이렇게 퍼붓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속적인 폭포와 같은 그런 위기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다가올 몇 년적 앞으로 몇 년간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난 폭포와 같은 연속적인 위기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뭐가요? 이런 요소가 결합된 이 효과가 엄청 증가해서 다가올 몇 년 안에 엄청난 대단한 위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캐스케이딩은 폭포와 같은 큰 뭔가가 연속적으로 다가온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오케이. 자, 캐스케이드가 나와요. 그렇죠? 일단은 폭포와 같은 위기이지. 자, 그러면 이 작은 불꽃이 엄청난 큰 화재, 그죠? 자,
이 작은 불꽃이 엄청난 큰 화재를 갖다가 야기시키는 이런 폭포 같은 위기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그죠?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COVID-19 그죠? 자, 이게 실제로 시작됐죠. 뭘로 시켰냐?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입자로 시켰죠. 바이러스 입자입니다. 몇 개요? 하나로 시작됐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게 뭔가 큰 것을 갖다가 불러일으킨다의 의미에서 캐스케이드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바이러스 입자는 아마도 박쥐 안에서 거주하고 있겠죠. 그죠? 중국 어딘가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엄청난 전 세계적인 뭡니까? 전염병이 되겠죠. 그죠? 자, 실제로 바이러스는 영원히 주변에 있어 왔다라고 하더라도 반면에 되시죠. 반면에. 그죠? 그것들은 대부분 유래되었다. 어디에서요? 동물에서 비롯되었죠. 자, 그리고 그것들이 인간에게 점프해서 이렇게 옮겨놨을 때 대체적으로 뭡니까? 로컬, 즉 지역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퍼져가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 보니까 이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게 된다. 즉 세계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야기하죠. 엄청난 뭐야? 전염병을 불러일으킨다. 그죠? 대유행병이 전염병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SARS,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자, 최근에 에세이를 보니까 과학 잡지요. 과학 잡지 셀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글을 쓰나 하나 에세이에 자, 그 나라의 최고 전염병 전문가입니다. 자, 앤서니죠. 그리고 그의 동료 한 사람인 데이비드랑 이 두 사람이 경고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이런 임계점에 달아났다. 우리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 알죠, 그죠? 이제는 뭡니까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죠. 이제는 뭔가 갑작스럽게 이제 뭔가가 계기가 돼서 꺾여지는 뭔가 이런 티핑 포인트, 임계점에 그렇죠? 이런 변곡점에 되더라고요. 자, 이런 변곡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건 예측할 수 있죠. 자, 뭘? 어쩔 수가 없는 건 불가피성입니다. 뭐에 불가피성이죠? 가속화입니다. 뭐가? 자, 이제 질병이 출현하는 이 가속화의 불가피성에 이제는 뭡니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변곡점에 도달했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질병이 출현이 가속화되는 게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이 지점부터는 질병이 뭡니까? 질병이 출현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기에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풀었습니다. 준비하라는 뜻이죠. 뭐요? 더 많은 전염병을 조심하라. 유해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늘어갈 거죠. 그렇죠? 근데 준비하라는 뜻이야. 그럼 이런 가속화, 즉 질병이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숨어있는 뒤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그들이 주장하기로 앞에는 똑같아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특히 어떤 행위죠? 개발의 거지. 개발의 범위와 속도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볼게요. 개발의 엄청 증가하는 범위와 속도 때문에 바로 그게 누가죠?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있는 거죠. 그죠? 경제개발적 개발의 범위와 속도가 엄청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 출현 자체가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의 행위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가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 세상성을 어떤 상태로 만듭니까? 바다. 자, 추진을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추진으로 세상을 갖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과다 추진으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자, 과다 추진하면서 어떤 겁니까?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해요. 그리고 거주하고 있죠. 더 넓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소비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데요. 그리고 온실가스 분출가스, 온실 배기가스도 만들어내죠. 그죠? 온실 배기가스도 충분히 더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뭐죠? 페이스, 속도예요. 그죠? 이런 속도가 엄청 과속화됩니다. 지난 몇십 년 만에. 자, just one. 단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19년 UN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작성되죠. 누구에서? 145명의 전문가들, 즉 50개국이죠. 결론은 뭐예요? 뭐라 결론내요? 자연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디클라인이 뭡니까? 쇠퇴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죠. 어떤 속도로? 전례 없는. 자, 인간의 역사상 전례 없는. 즉, 인간의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자연이 감소하고 사라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은 또한 대기하를 주목했습니다. 자, 이때는 대기하가 주목되는 게 아니라 이 리포트가 뭡니까? 대기하 사실을 딱 주목했다고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약 75%의 모든 땅 중에서 75%가 이미 심각하게 변경된다. 인간의 어떤 행동에서. 자, 그럼 전체 땅의 75% 이미 뭡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심각하게. 자,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해양 환경, 바다죠. 바다 환경, 즉 해양 환경 역시 66%가 has been altered, 즉 심하게 바뀌었다 뜻이죠. has, 그죠? 그래서 생태계가 collapsing, 붕괴하고 있죠. 붕괴하다, 그죠? 그럼 생물학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죠. 자, 됐습니까? 그죠? 자, 지금은 거의 설명문이라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문이라 조금은 빨리 갔어요.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죠? 어렵지는 않고, 내용 자체가. 자, 뭡니다. 다양하죠. 그러면 이 전염병은 자연의 복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리벤지, 복수예요. 왜?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진 거니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식은 실제로 뭐다? 초대합니다. 뭐가? 동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을 시키도록 오히려 뭔가 초대합니다. 그죠? 뭐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실제로 뭔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동물 바이러스 우리에게 감염시켜!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 믿습니다. 자, 인간이 익스텐드 뭡니까? 넓혀요. 문명을 갖다가 어디 안으로? 자연으로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그 예가 나와요. 어떻게 넓혀갑니까? 도로를 건설하죠. 땅을 개간하죠.
그 다음에 공장을 갖다가 건설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방산에서 채굴 활동을 하죠. 그죠? 에스케이베이터니까 채굴 하다 무엇을 방산. 그치? 저희들은 방산에서 광물이 되죠. 광물. 자, 광물을 채굴하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뭡니까? 문명을 자연 안까지 그냥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런 가능성, 확률을 높여요. 자, 우리는 이런 가능성, 확률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동물이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가 만나 전파시킬 거라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everyday, 매일 어떤 일을 행하고 있네요. 그럼 이 일이 뭡니까? 전염병을 더 일어날 것 같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인간의 행위가 뭡니까? 전염병을 불러일으키게 했으니까. 그럼 전염병이 더 일어날 것 같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 피터는 누굽니까? 피터는 저명한 질병 생태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뭐냐? 자연뿐만 아니라 모두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즉 우리가 자연에 행동하고 있는 것, 이 행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연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행위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자연은 하지만 우리 인간이 미치는 영향력을 갖다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결국은 이제 경제 발전이에요. 그죠? 실제로 보면 우리 이제 경제 발전이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자, 도달하게 되죠.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더 큰 위험을 갖다가 책임 감수하는 거죠. 그죠? 종종 몹시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치? 자,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네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뭡니까? 경제 개발에 따른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그럼 고기 소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고기를 먹게 되죠. 이것이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그 효과는 뭡니까? 충격적입니다. 자, 스태그는 뭡니까? 충격적이다. 원래 스태그는 비틀거리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뭡니까? 비틀거리게 할 만큼 충격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빌리언이 10억이죠. 그러니까 약 800억 마리의 동물들이 도살당하죠. 자, 매년 고기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동물 제품은 제공합니다. 단지 뭐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칼로리의 18% 차지하네요. 자, 다시 볼게요. 고기가 800억 마리가 도살되죠. 근데 이 고기 제품은 우리가 먹는 칼로리의 18%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지구의 농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거의 다 농장의 80% 먹는 동물을 위한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부분은 가축이에요. 자, 추정컨대 약 99%지 미국에서. 자, 전 세계적으로 약 74%가 공장형 농장에서 와요. 그죠? 닭장. 자, 농장에서 키우는 거죠. 공장형 농장에서부터 옵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엄청난 뭡니까? 행위인데 어떤 행위죠? 영업 행위죠. 그렇죠? 이 행위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바이러스를 위한 얘 뭐죠? 우리 TV에 보면 연구가들이 뭡니까? 이렇게 요만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흔들죠. 이렇게 왜 흔들립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을 갖다 배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균 배양 젖입니다.
위한 세균 배양으로서 역할을 한다. 뭐가요? 이 거대한 행위가 뭐가요? 이제 농장형 이 행위가 농장에서 가축을 키우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바이러스를 위한 세균 배양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당연하죠. 동물에서 안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동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커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엄청 많으니까 강력한 바이러스에 대한 세균 배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동물에게서는 이게 변이를 이끌어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됩니까?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럼 봅니다. 자, 농장화되는 이 동물들이 있겠죠. 자, 물론 우리가 큰 닭 가슴살이죠. 닭 가슴살. 큰 닭 가슴살과 같은 원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자, 닭 가슴살과 같은 원하는 특징, 그것을 위해서 농장형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동물들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유전자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볼게요. 농장에서 동물이 키워지니까 이 동물은 거의 뭡니까? 하나의 종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우양, 그 다음 튼튼하게 살 많이 만드는 특정한 유전자를 쓴 동물들이죠. 그래서 특정한 유전자를 선택해서 만든 동물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동물들을 그럼 유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아이덴티컬 똑같이 만들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똑같은 모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럼 유전자도 고기 용어를 위한, 즉 닭 가슴살 용어를 위한 그게 우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전자를 썼겠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이 모든 동물들이 뭡니까? 유전자로 다 똑같아요.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유전자 다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설명을 합니다. 이때 목사 뭡니까? 어떤 언론이죠. 언론. 복수라는 언론을 위해서 이렇다라고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된다. 이 동물, 저 동물에서 왜? 유전자가 똑같으니까죠. 몹시 만나지도 않고요. 인카운트를 만나다 뜻인데 뭘 만나요? 어떤 유전적인 변종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유전자니까 이 동물, 저 동물 전파가 잘 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유전자 변종을 딱 만나게 돼요. 그럼 전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변종은 아마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죠. 그냥 당장. In each tribe 그냥 수거적인 표현으로 당장 그럼 이 바이러스를 멈추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유전적인 변종을 만날 수가 없죠. 왜?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왜? 유전은 다 똑같으니까. 그죠? 자, 다시 볼게요. 한 바이러스가 쉽게 이 동물, 저 동물에서 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전적으로 똑같으니까. 그러면 유전적으로 다른 요소를 만나게 되면 다른 거죠. 유전적으로 다른 변종을 만나게 되면 이 변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당장 이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앞부분은 이제 바이러스에 관한 예를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similar 뭡니까? 마찬가지로 뭡니까? 또 다른 예제고 또 다른 예고 마찬가지로. 자, 매일 우리는 유혹하고 있던 것을 운명을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는 비슷한 운명을 따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효과를 당연히 보고 있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어디에 자연 환경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기후 변화의 효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가포죠.
더 따뜻한 기후를 갖고 와요. 세계에 더 많은 지역에. 그렇죠? 그러면 뭘 만듭니까? 질병을 위한 조건은 뭡니까? 육해. 자, 어쨌든 날씨가 더워진다는 것은 질병에게는 좋은 거죠. 그렇죠? 질병에게는 유쾌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볼게요. 더 많은 땅을 사막으로 바꾸고 있어요. 매분 23헥타르가 사막화되고 있어요. 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자, 유엔의 추정치에 따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2010년 이 류크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 뭡니까? 지배를 합니다. 감독하겠죠? 그 조직은 어떤 조직이죠? 당연히 유엔이죠. 유엔의 노력을 지휘를 했어요. 이 사막화와 싸우기 위해서. 그죠? 이 사막화와 싸우기 위한 조직의 노력을 지휘를 했어요. 이 사람 루크가. 자, 그럼 볼게요. 이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막화죠. 그죠? 사막화. 뭐라고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환경적 도전이다. 도전적 문제가 뭐가요? 사막화. 됐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환경적인 도전이다. 됐나요? 정확하게 찾아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사막화와 싸우고자 하는 노력.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막화다. 자, 도전이다. 즉 한 글자면 사막화죠. 두 글자는 사막화와 싸우는, 세 글자는 사막화랑 싸우는 되겠지, 그치? 이 사람은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자, 흙이 탑 위에서부터 20cm 정도는 거의 전부가 될 거다. 자, 서 있게 되는, 즉 우리와 멸종 사이에 서 있는 전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토양의 약 20cm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토양의 약 20cm가 우리가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만큼 뭡니까? 토양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사막화가 뭡니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볼게요. 지구 표면의 약 38%가 지금 사막화의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그죠? 38%가. 자, 물론 그것의 일부 사막화 31%는 레세 지구 온난 지구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예방 가능한, 더 쉽게 예방 가능한 뭔가에서 야기됐대요. 그 일부가 다가 아니고요. 볼게요. 지구 표면의 약 38%가 사막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 중 일부는 지구 온난화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예방 가능한 그런 인간의 행위겠죠. 뭡니까? 지하로부터 물을 갖다가 과도하게 축출하는 것, 뽑아내는 것. 그죠? 인간이 한 행위잖아요. 요것에 의해서 뭡니까? 사막화가 더 진행되죠. 다가 아니라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말할 거야. 야, 이거는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 잘 알려져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의 행동이 자, 자연의 과정들을 갖다가 이미 바꿔왔잖아. 옳터 바꿔왔죠. 그쵸? 변경하죠. 옳터 바꾸다 변경하다. 자, 문제요. 자,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고 난 이래로부터 자연 과정을 갖다 이렇게 바꾸고 변경시켜 왔었죠. 인간이 그렇죠. 근데 그 변화가 뭡니까? 속도를 갖다 더하다 지금 가수가 돼요. 뭐와 더불어서
발명했죠. 밭기를 발명하고요. 플라우는 쟁기예요, 쟁기, 그죠? 밭 가는 데 쓰면 된다. 그 다음 가장 극적인 것은 바로 뭐다?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 요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있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되면 누굽니까? 당연히 이 자연 과정이에요. 그죠? 자연 과정을 봐요. 이것들이 더 심해졌어요. 그죠? 자, 뭐라고요? 아, 이거 쏘리. 이게 이걸 보거든.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때는 이걸 봐야 돼. 좀 잘만 이거지. 자연 과정의 변화 같이 묶어서 할 거예요. 그죠? 이 과정들이 이 변화가 더 심해졌죠. 자, 언제요? 20세기.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만에, 그죠? 그죠? 자, 봅니다. 지구상의 사람의 수가 자 증가합니다. 5배나. 1900년 이후부터. 동시에 평균 수명인데, 그죠? 평균 수명이에요. 자, 평균 인간의 수명이 2배가 됐죠. 이렇게 수명이 증가한 것은 실제로 넘어선 거예요. 범위를. 어떤 범위죠? 자연 선택적, 자연 선택, 자연이 만들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거죠. 그죠? 그럼 결국 뭡니까? 인간의 발전, 의학 분야의 발전이 자연이 해내는, 자연이 알고 있고 자연이 만들어 놓는 그 규칙보다 훨씬 더 앞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라고 이 조슈아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자고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33살 나이에 그의 연구로 뭐에 대한가? 박테리아 유전학, 그죠? 박테리아 유전학에 대해서. 자, 1989년에 실제로 뭡니까? 브릴리언트 엄청 대단하고, 헌팅은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 계속 붙어있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거. 보면 계속 여운이 남는 거죠. 자, 엄청 대단하고 여운이 사라지는 연설을 했습니다. 1989년에. 어디서 하죠? 자, 바이러스 학의 학문이랑 학 컨퍼런스 회의에서, 그죠? 워싱턴 DC에서. 자, 이 사람이 말하기 뭐랍니까? 자, 인간의 지속적인 경제, 과학적 발전을 뭐라 부릅니까? 가장 큰 위협이다. 모든 다른 식물과 동물들에게. 왜냐면 우리가 자, 크라우드 와서 뭡니까? 뭐라는 뜻이죠? 뭐라는 뜻이? 제가 되죠. 그죠? 뭐라는 뜻? 제가. 자, 우리가 추구하면서 추구하죠. 무엇을? 우리의 생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관. 그죠? 우리가 생활권이라는 것은 살고 거주하는 곳, 그죠? 그런 생활권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들을 계속 몰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됩니까? 자, 그래서 지속적 경제 과학적 발전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긴다. 모든 다른 동식물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뭘 추구하면서 뭘 찾고자 해서 생활권을, 우리만의 생활권을 찾고자 해서 그들 다 몰아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죠?